실버타운에서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던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연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울 강서구 외곽 실버타운에 혼자 들어온 지 3개월이 됐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요. 혼자 아파트에서 살다가 외로워서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3억 원,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입주하던 날이 생각나요.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방에 앉았는데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편하긴 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요. 실버타운에는 6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70대에서 80대였죠. 혼자 사는 분들도 있었고 부부가 같이 사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버타운 식당은 1층에 있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가 제공됐어요. 자리는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늘 같은 자리에 앉게 됐죠. 저는 창가 쪽 6인용 테이블에 앉았어요. 항상 같은 사람들이 앉았어요. 김정숙 할머니 75세, 박영자 할머니 73세, 최순자 할머니 78세, 정미경 할머니 72세, 그리고 저였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분이었어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셨죠.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한 편이었고 손자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지만 성격은 밝으셨어요. 정미경 할머니는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어요. 입주 2개월째부터 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였거든요. 실버타운 생활이 편하긴 했어요. 규칙적이고 안전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는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비어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혼자였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공동생활이었거든요. 조용히 해야 했고 규칙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어요. 입주 3개월째가 됐어요. 10월 중순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처럼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메뉴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였어요. 5명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 식당에서는 늘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요. 특히 자식 이야기가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디에서 뭐 하는데? 우리 딸은 어느 회사 다니는데? 우리 사위는 어디 임원인데? 자식 자랑이었죠. 처음엔 저도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캐나다에서 회사 다녀요. 하지만 곧 멈췄어요. 아들이 멀리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점심,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사위는 요즘 너무 바빠. 대기업 임원이라 회의가 많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어느 회사세요? 박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K전자야. 임원이라 정말 바빠. K전자요.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최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오는 거야. 너무 바빠서. 김정숙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사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한 번도 김정숙 할머니한테 가족이 방문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식들이 왔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손자가 매주 왔고 최순자 할머니는 딸이 2주에 한 번씩 왔어요. 하지만 김정숙 할머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김정숙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사위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가 어제 전화했는데
해외 출장 간대. 사위가 보너스 많이 받았대. 역시 대기업이야. 사위가 주말에 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잡혔대. 매번 사위 이야기였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바쁘나 보다. 대기업 임원이면 바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쁘시네요.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10월 말이 됐어요. 입주한 지 3개월 반이 됐죠. 김정숙 할머니의 사위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나왔어요. 사위가 이번 주 승진했대. 상무가 됐어. 사위가 새 차 샀대. 외제차야. 사위가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또 일이 생겼대.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경 할머니랑 산책을 했어요. 실버타운 정원을 걸으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영희 씨, 정숙 씨 사위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1년 넘게 여기 있는데 정숙 씨한테 가족이 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들도 딸도 사위도요. 근데 왜 계속 사위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물었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외로워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버타운에는 가족이 자주 오는 사람도 있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족이 안 오는 사람들은 외로워 보였죠. 김정숙 할머니도 외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사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마치 그 말로 외로움을 덮는 것처럼요. 다음 날 점심시간 김정숙 할머니가 또 사위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가 이번에 해외 프로젝트 맡았대. 정말 대단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위가 정말 있을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질문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저도 김정숙 할머니랑 다를 게 없다는 걸요. 아들이 캐나다에 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요. 김정숙 할머니는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외로운 거였어요. 한 번도 안 오니까요. 우리는 자랑으로 외로움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김정숙 할머니의 사위는 정말 있을까? 왜 한 번도 안 올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게 되면 김정숙 할머니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11월 초가 됐어요. 입주한 지 거의 4개월이 됐죠. 어느 날 아침 식당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죠. 새로 입주하신 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 근처에 앉으셨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어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러게요. 어제 짐 들어오는 거 봤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일어나서 그 할머니한테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하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우리 테이블에 같이 앉으실래요? 자리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에 합류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72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이에요. 저도 71예요. 우리는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정숙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정미경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요. 이순이 할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조용히 웃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왔어요.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요. 가족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회사 다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아들이 있다는 말에 김정숙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들이 어디 다니세요? K전자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K전자요. 김정숙 할머니 사위가 다닌다는 그 회사요. 김정숙 할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셨죠. 아, K전자요? 우리 사위도 거기 다녀요. 그래요? 어느 부서세요? 임원이에요. 상무요. 이순희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들은 평사원이에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정숙 할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던 게 신경 쓰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정미경 할머니랑 산책을 했어요. 영희 씨, 아까 봤어요? 뭘요? 정숙 씨 표정이요. K전자 얘기 나왔을 때요. 네, 저도 봤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김정숙 할머니 사위가 정말 K전자 임원일까? 며칠이 지났어요. 11월 8일 목요일이었죠. 점심시간 이순희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우리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밥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순희 할머니가 저와 정미경 할머니를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버타운 1층 로비로 갔어요. 조용한 곳에 앉았죠. 이순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뭘요? 정숙 씨 사위에 대해서요. 저와 정미경 할머니는 서로를 봤어요. 아들이 K전자 다니니까 혹시 아나 싶어서요. 상무급 임원이면 아들이 알 수도 있잖아요. 이순희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사위 이름을 물어봤는데 정숙 씨가 사위 이름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맞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사위가 K전자 임원이라고만 했지 이름은 한 번도 안 말했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했어요. 70대 후반 여성의 사위인데 K전자 상무급이라고요. 그래서요? 정미경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순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확인해봤대요. 그런 사람 없대요. 없다고요? K전자 임원진 명단을 다 확인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정미경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더 알아봤어요. 아들이 인사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순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있대요. 70대 후반 여성의 사위라고 설명했더니 그 사람일 거라고 하더래요. 명예퇴직이요? 네. 3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대리운전을 한대요. 대리운전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정미경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김정숙 할머니 사위는 K전자 임원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못 온 게 아니라 오지 않은 거였어요. 바쁜 게 아니라 오기 싫었던 거였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순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사실을 정숙 씨한테 말해야 할까요? 저와 정미경 할머니는 서로를 봤어요. 아니요.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왜요? 말하면 정숙 씨가 더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순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공유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두웠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거짓말이 맞을까요?
김정숙 할머니는 진짜로 사위가 K전자 임원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3년 전 일이니까 아직도 그때 그대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죠.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위가 명예퇴직하고 대리운전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임원이라고 말하는 게 낫잖아요. 어느 쪽이든 김정숙 할머니는 외로운 거였어요. 사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도 오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대답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김정숙 할머니가 또 사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위가 이번에 해외지사로 발령났대. 싱가포르래. 해외지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정미경 할머니와 이순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럼 더 못 오시겠네요. 김정숙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러게. 싱가포르 가면 더 바쁠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산책을 했어요. 정미경 할머니와 이순희 할머니, 그리고 저였어요. 영희 씨, 우리가 잘한 거겠죠? 정미경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요? 말 안 한 거요. 잘했어요. 말했으면 정숙 씨가 더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이순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실버타운 정원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가족이 오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와도 외롭고 안 와도 외로워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사위 자랑을 하면서 외로움을 잊으려는 거죠. 김정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가 K전자 임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였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사위가 바빠서 못 오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거였죠.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거짓말이 더 따뜻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또 뭐예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또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어요. 씁쓸하게요. 저도 김정숙 할머니랑 똑같았어요. 아들이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사실은 아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실버타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진실은 너무 아프니까요. 11월 중순이 됐어요. 입주한 지 4개월이 넘었죠. 진실을 알고 난 후 김정숙 할머니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랑하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외로운 할머니로 보였어요. 그날 이후 김정숙 할머니의 자랑은 더 커졌어요. 점심시간마다 사위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가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대. 회사에서 아파트도 제공해줬대. 사위가 이번 달 보너스로 1억 받았대. 역시 대기업이야. 사위가 크리스마스에 한국 올 거래. 바쁜데 시간 낸대.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정미경 할머니와 이순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대답했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김정숙 할머니의 사위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다는 걸요. 보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요. 크리스마스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정미경 할머니랑 산책을 했어요. 영희 씨,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정미경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요? 정숙 씨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거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정숙 씨가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정미경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속상해요. 정숙 씨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저도 속상했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매일 사위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대단한 사위가 있어. 사위가 바빠서 못 오는 거지.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였죠. 11월 말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또 사위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한테 어제 전화 왔었어. 싱가포르에서 프로젝트 성공했대. 회사에서 표창장도 받았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때 박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진실을 모르셨거든요. 정숙 씨, 사위분이 언제 한국 오세요? 김정숙 할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죠. 글쎄, 바빠서 아직 날짜는 안 정했대. 크리스마스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게. 회의가 또 잡혔대. 미뤄질 수도 있대. 김정숙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순수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김정숙 할머니한테는 너무 아픈 질문이었던 거죠. 식사가 끝나고 김정숙 할머니는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김정숙 할머니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구부정한 등이었어요. 외로워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김정숙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가족이 있어도 없어도 외로워요. 가족이 자주 오는 사람은 가족이 떠난 후가 더 외로워요. 가족이 안 오는 사람은 매일이 외로워요. 김정숙 할머니는 후자였어요. 가족이 안 와서 매일이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사위가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거라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우리는 모두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죠. 김정숙 할머니는 사위 자랑으로요. 저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요. 12월 초가 됐어요. 입주한 지 거의 5개월이 됐죠. 날씨가 추워졌어요. 실버타운 정원에 나무들이 앙상해졌어요. 12월 5일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도 오셨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말이 없으셨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정미경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김정숙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위 이야기도 안 하셨죠. 우리는 걱정됐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정숙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바쁘다는 말이라도 해야 사람이 버텨지더라. 그 말에 우리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바쁘다는 말이라도 해야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믿을 수 있잖아. 김정숙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거라는 걸요. 자기를 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바쁘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예요. 김정숙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식당을 나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요.
이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실버타운엔 자랑보다 말 못한 사정이 더 많았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죠. 자식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도 그랬어요. 사위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사위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두웠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알아. 그냥 목소리만 들으려고.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저도 김정숙 할머니랑 똑같았어요. 아들이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에필로그 12월 중순이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버타운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어요. 로비에 큰 트리가 세워졌고 복도에 전구가 달렸죠. 하지만 화려한 장식 뒤에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정숙 할머니도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대답했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사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드셨죠. 우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산책을 했어요. 김정숙 할머니, 정미경 할머니, 이순이 할머니, 그리고 저였어요. 정원을 걸으면서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요. 우리는 김정숙 할머니를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숙 씨.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이순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처지예요.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요. 김정숙 할머니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외로워요.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실버타운엔 자랑보다 말 못한 사정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사정들을 서로 이해하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됐어요.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김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사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도 더 이상 아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외롭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함께 견뎠죠. 실버타운 생활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가끔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실버타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우리 테이블 5명은 함께 앉았어요.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끼리 있었으니까요.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숙 씨.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엔 기대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알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려고.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버타운에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옆에 있어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에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김정숙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외로움을 나누는 가족이었죠.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실버타운엔 자랑보다 말 못한 사정이 더 많다. 하지만 그 사정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게 우리였다.